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77페이지입니다. 4장 부동산 투자론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운 파트인데, 자, 투자론 목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투자에서는 대개 문제가요,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 7문제. 유의할 점은요, 항상 계산 문제가 꼭꼭 나옵니다. 계산 문제 하게 되면, 계산 문제는 무조건 2문제 출발해서 3문제까지도 가능하다. 투자 계산 문제가 2, 3문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계산 문제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목차를 보게 되면 먼저 투자의 의의부터 공부합니다. 자, 의의는 별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뭔지 그리고 투기 이 두 가지를 각각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투자의 양면성이 있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있다. 대개 투자 목적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죠. 근데 투자가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 이때 손해를 보면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소위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려워요. 네 번째는 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예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들. 자, 크게 두 가지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공식이 많고 까다롭고 어려워요. 여기까지도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가장 복잡하고요. 공식도 많고 어려운 파트예요. 어려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별표가 3개, 3개. 무슨 말이죠? 이 중에서 기본 3문제는 거의 나와요. 3문제가. 기본 3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한 문제 잡아도 6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한 문제 잡으면서 전반적으로 6,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험은요, 최근에 30이 지나서 이상하게 화폐 시간적 가치 있죠. 요거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최근 시험은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부담이 돼요.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화폐 시간 가치가 작년에 안 나갔거든. 33회 때 작년에 안 나왔어요. 안 나기 때문에 원래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래서 이 파트로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 수업은요, 어디까지? 이상까지 봅니다. 위험과 수익까지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주는 투자가 다 끝나요. 끝나는데 유의할 점은요, 1월, 2월 달 지난 1월 때는 포트폴리오 설명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드렸고, 화폐 시간 가치를 설명 안 했거든요. 설명 안 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는 이제 다음 주죠. 3월달, 4월달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환 과정 설명했기 때문에 전환 과정만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요, 얘는 설명 안 하고 바로 4장 화폐 시장 가치. 얘도 복잡하고 어려워요. 한 시간 동안 꼬박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인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는 목적이 뭡니까? 요거죠. 돈 벌려고. 고상한 말로 부배 극대화. 즉, 부자가 되려고요. 부자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요, 되게 부자 종류가 두 가지겠죠. 두 가지. 큰 부자와 작은 부자예요.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작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오전에
군장을 수업했더니 확실히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큰 부자가 되고 싶대. 큰 부자.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작은 부자가 되고 싶다. 혹시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분이 계신다면 꿈도 깨지 마세요. 불가능입니다. 왜냐? 큰 부자는요, 하늘이 내려줍니다. 다시 말하면요, 천운을 타고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 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현대의 고정중 회장, 전부 다 시대를 타고났거든요. 예. 이러면 이제, 큰 부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잖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큰 부자는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보통 사람은요, 작은 부자로 만족하자. 작은 부자도 그냥 작은 부자가 아니야. 다시 말해, 자산 규모가 30억, 50억 또는 100억 정도. 얼마나 좋아요. 그만하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지. 그런 부자가 작은 부자예요. 보통 부자.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떤 부자? 작은 부자. 보통 부자. 그 부자가 되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평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몇 번 온다고 했다? 왜? 3번. 인생에 누구나 기회는요, 3번쯤은 온대요. 3번. 사실 저도 여지껏 살면서 정말 결정이 큰 기회가 2번 왔었거든요. 2번요. 그래서 아직까지 3번째 기회를 제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산책하고, 열심히 컨설팅하면서 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에 기회는 3번 오더라. 요 3번 중에 단 한 번만 붙잡아 버리면 부자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 3번의 기회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3번의 기회가 뭔지. 이거는요, 수업보다 중요한 거야. 몇 니까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3번 오는 기회가 뭐냐? 특히 뭐세요? 첫 번째 기회.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부모가 재벌가 또는 아주 큰 회사의 사장이야. 3대가 걱정이 없지. 부모가 완전히 금수저, 심지어 다이아수저, 덩달아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모들과 못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회가 뭐냐? 두 번째는 자식을 잘 만나야 된다. 자식. 그러니까 김연아 봐요. 그 피겨 스케이팅 하나 갖고 얼마나 전 세계에서 스타가 되었고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축구. 손흥민 봐요. 축구는 잘하니까 난리가 나버렸지. 집안 끝장났습니다.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참고로 저는요, 두 번째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회가 뭐냐, 세 번째. 세 번째 기회는요, 세 번째는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됩니다. 즉,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집안이 너무 빵빵해. 어마어마한 집안이면 더군다나 상속 때 엠모니를 받잖아요. 걱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 번째 기회도 놓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얘기 들으시면 셋 다 흔한 기회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보통 사람이면요, 부모 잘 만나, 자식 잘 만나, 또는 뭐 배우자 잘 만나,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 세 가지 길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뭘 강조하려고, 지금 세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를 다 놓친 사람들이 일반적이니까 마지막 기회가 네 번째 기회입니다. 네 번째. 요거 강조하려고요. 네 번째. 저도 이 네 번째 기회를 잡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네 번째 기회가 뭐냐? 네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는요,
자, 참고로 힌트를 드릴게요. 글자가 넉자다, 넉자. 넉자가 뭘까요? 하니까 어떤 분은요, 로또 복권 하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예. 또 어떤 분은요, 넉자다 하니까 건면성실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건면성실 자체가 부자는 안 돼. 왜? 우리 친구는요, 평생 건면성실해요. 얼마나 건면성실한지 여지껏 노가다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잘 안 떠오르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자만 찾으시면 돼요. 인간종. 인간종.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얘기합니다. 인간 잡종하는 인간 잡종.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은요, 인간 말종 하시더라고. 그런 말 듣고 산 게 아닙니다. 정답은 뭐냐? 인간 무슨 종? 인간 독종입니다. 인간 독종. 즉, 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독종. 예. 그런 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서울에 신림동 가게 되면 그 신림동에 젊은 친구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독하게 지독하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시 패스하고 행시 패스하고 고시 패스하더라. 패스하니까 이 정권 났지. 확 열렸잖아요. 예. 그래서 독한 긍성으로 악자가 공부하니까 고시 패스하더라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자수성가. 자수성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부자가 되려면 그 마지막 기회는요, 좀 더 독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여러분들 이 공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공부. 이거는요, 지독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시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만 독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약간만 독하게. 그래서 지금부터 원래 공부도 좀 독중문서 좀 독하게 해서 무조건 합격하시고요. 합격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 실무하시면 그때부터 사람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조금 더 독종 건성을 갖도록 하세요. 독종 건성 좋은 겁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교재 봅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와 투기. 자, 강의 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투자와 투기. 자, 가볍게 본다면요. 첫 번째, 기간이 다르다. 투자는 주로 10년, 20년 장기간 투자입니다. 장기. 투기는요, 단타가 목적이죠. 단기. 결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상입니다. 주로 투자는요, 이미 도시화되었죠. 성숙지. 주로 성숙지를 대상으로 이제 회사를 차리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반면 투기는요, 개발 안 된 땅이 있죠. 한 방에 크게 먹어야지. 미성숙지. 미성숙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에 목적입니다. 투자의 목적은요, 말 그대로 투자의 수익을 얻자. 무엇을 통해서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이용을 통해서 투자 수익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투기는요, 투기는 이용과 거리가 멀죠. 다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처분이 목적입니다. 처분이 목적이고, 바로 매매 차익이 있죠. 양도 차익이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럼 이제 얘는 알아야 됩니다. 단계. 얘는 알고 지나가죠. 자, 투자는요, 3단계가 있죠. 필요하니까 취득하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 가지고 운영 단계, 그 다음에 팔자 처분 단계, 그
따라서 이때 운영 단계는 다른 말로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사용과 수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용, 수익, 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사용 수익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소득이득 이렇게 불러요. 다음 처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자본이득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둘 다 얻을 수가 있다. 다음에 투기는요. 취득 단계는 있지만은 운영 단계가 없다. 오로지 처분이 목적입니다. 자, 요 차이점이죠. 운영 단계가 있다, 없다 해서 가장 큰 단계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고, 따라서 투기는요, 소득이득은 없지, 무엇이 목적이다, 자본이득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의 차이점, 얘는 요 아래 됩니다. 여기까지는, 얘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자, 우리는 지금 투자를 보고 있어요. 개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장 의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투자의 뭐? 장점. 장점이 출제가 돼요. 장점. 장점 중에서 또 거두절미하고 뭐지?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중에서도 또 뭘 말한다? 바로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 그래서 이 개설 파트에서는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지렛대 효과하고 지분 수익률 이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규칙 표로 분석하시면 지렛대 효과 이런 문제가 4번 나왔거든요. 4번 나왔어. 그리고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는 무려 8번. 합해서 총 몇 번 나왔다? 12번 나왔다. 그래서 항상 일장에서는 투자에서 요거 얘만 집중하시면 집중.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흐름 체크되셨죠? 지금부터 교재 봅니다. 자, 교재 보시면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그래 2번요. 투자의 장점과 단점인데 먼저 동그라미 1번 투자의 장점. 장점만 보자. 장점만. 자, 장점 4가지는 제목을 밑줄합니다. 1번 기업번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향유한다. 나왔죠?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나왔고요. 자, 니은번요. 지렛대 효과 밑줄. 얘는요. 조금 있다가 상시 볼 거예요. 지렛대 효과. 디귿번요. 절세 효과 밑줄. 자, 절세 효과에다가 단어를 조금 적어줄까요? 절세 효과. 자, 단어 2개 적어줍니다. 감가상각비 하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 얘들이 비용 큽니다. 예를 들면, 자, 꼬마 빌딩을 샀대. 건물. 몇십억 하잖아요. 매년마다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거 몇 천만 원 되고 크거든요. 또는 은행에 융자 받을 때 대출 이자 비용도 1년치가 꽤 큽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하지? 과세에서 공제받죠. 공제받는 만큼 세금 혜택이 크다? 절세효과입니다. 다만 이럴 때는요. 조건이 뭐죠? 조건이. 이럴 때 조건은 뭐냐? 바로 법인이죠. 법인. 따라서 뭐 1인 법인이건 법인을 차리게 되면 법인으로서 이런 경우에 공제 항목이 많다. 혜택이 많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리얼번요. 구매력 보호기능 인플레이션 해지이나 즉 인플레이션에 유리하대요. 부동산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인플레이션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상의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4가지 장점인데요. 그 중에서 지렛대 효과. 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한 장만 넘기시면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 보게 되면 자, 중간에 B번 있죠. B번. 지렛대 효과. 지렛대. 얘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4번 나왔고 계산 문제 8번 나왔고요. 그러면
자, 지렛대효과는 먼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지렛대효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렛대. 자,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란 부동산은 몇 억씩 합니다. 몇 억씩. 그래서 고가성이 있죠. 몇 억씩 합니다.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일부는 내 돈 투자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대출 받죠. 그래서 금융부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차입금입니다. 이에 따른 산출의 효과를 말해요. 자, 크게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그래서 강의를 더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정의 지렛대, 두 번째가 부의 지렛대, 세 번째가 중립적 지렛대, 다시 말하면 영의 지렛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면요. 먼저 지렛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렛대. 아주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 힘은요, 조금만 주면 돼요. 이때 힘을 준다, 얘가 지렛대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은행의 차입금, 돈 빌리자, 차입금을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억을 총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 5천만 원 내 돈 투자고요. 나머지 5천만 원 은행에 빌리자, 5천만 원. 그래서 은행에 이자가 5% 되죠. 5% 잡죠. 5천만 원 5% 빌렸대. 빌려서 얘를 잘 굴려가지고 1년 동안에 무려 수익을 20% 큰 수익을 냈네. 그러면 5% 이자 갚아주고도 내가 15%더 먹었잖아요. 얘가 뭐죠? 플러스. 얘가 바로 정의 지렛대입니다. 정의 지렛대. 따라서 지렛대는 주로 정의 지렛대를 가리킵니다. 또 거꾸로 5% 이자를 빌렸는데 5천만 원을 1년 뒤에 얼마가 되었다? 수익은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된다. 2%. 그러면 은행 이자도 못 미치잖아. 그러면 이제 손해봤죠? 마이너스. 얘가 뭡니까? 부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둘 다 아니다. 지렛대효과가 없으면요, 중립적 지렛대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얘는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부, 중립적 지렛대, 종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그러면 먼저, 정의 지렛대는 네모가 나와요. 왜? 중요하니까. 요 네모가 뭐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바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지분 수익률. 다음에 종합 수익률, 총 수익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당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얘가 뭡니까? 대출이자. 은행에 저당 이자가 2% 잡을게요. 요즘 이런 이자 없잖아요. 은행 이자가 낮다, 싸다. 그럼 얼른 빌려야지. 얘를 빌려가지고 1년 동안의 수익을 10% 크게 냈네. 그러면 2% 이자 갚아주고도 내가 8% 더 먹었죠. 내 알짜 수익은 더 크게 많이 먹었다. 더 크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커지더라. 지분 수익이 가장 크다. 얘가 바로 정의 지렛대입니다. 결국 정의 지렛대는 어떨 때 이자가 싸요. 다시 말하면요, 얘가 바로 낮은 이자. 낮은 이자일 때 주로 정의 지렛대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부의 지렛대는 거꾸로 얘가 가장 작고 거꾸로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요,
저당 대출 이자가 무려 19.9%다. 최고 법정 이자. 엄청납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요. 총수익이 몇 프로? 10%다. 다 죽어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내 거는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손해봤죠. 부해질 때. 얘는 어떨 때 말 그대로 높은 이자를 받아요. 높은 이자. 높은 이자. 다음에 중립적 재료때는요. 다 똑같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이러면 재료때 효과는 없다. 없다. 없다를 말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이 단어 세 개를 한꺼번에 묻기보다는 이렇게 물어요. 두 개를. 이렇게 물어요.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만들어 볼까요? 정의 레버리지는 총 수익률이 저당시보다 높을 때를 가리킨다. 않는 말이잖아요.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정의 지렛 때는 총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크다 하면 틀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두 개를 끄집어내서 문장을 만들어내더라. 예를 말합니다. 결국 지렛 때는 무엇을 크게 만들어? 지분수를 가장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계산 문제. 몇 번 나왔다? 8번이요. 지분수익률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다? 8번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얘는요, 공식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자. 지분수익률 공식이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박스. 분자분모 있죠? 분자분모. 그래서 옮겨봅니다. 지분수익률입니다. 공식을 옮겨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분자가 먼저 순수익이 나오고 빼기 이자 비용입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 자료가 주어진다면 더하자. 다음 분자는요, 지분 투자입니다. 자, 단어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결국 이 계산 문제는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숫자 4개만 집어넣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좋은 거라. 왜? 숫자만 차 넣어버리면 답이 나오니까. 공식만 암기하면 돼요. 어떤 분은요, 저는요, 암기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분은 되게, 반복을 안 하세요. 암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암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사실 암기라는 것은요, 반복이 최고입니다. 반복, 반복, 반복. 여러분들이 옛날 학창시절 때 그 인수분해 공식 암기했잖아요. 어거지로. 영어 단어 암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상 암기할 거, 민법상 암기할 거, 학교는 계산 공식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영어 편하게 영어 단어 암기한다 치고 이렇게 암기하시면요, 안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반복하시면 돼요.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세요. 반복하면 다 정리가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공식이 이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계산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오늘 기출 문제 확인 학습이 있죠. 앞페이지 보시면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13일 때 나왔죠. 자, 이 문제 풀어봅니다. 아주 기본적인 쉬운 문제예요. 11번. 자기 자본이 300억, 내 돈이 300억이고 연 7%로 타인 자본 700억 원을 조달해서 빌딩을 매입하였다. 그러면 내 돈이 300억이고 은행에서 700억 빌렸잖아요. 합하니까 총 얼마? 1000억입니다. 빌딩을 매입했어요. 이때 연간 선영업 소득은 100억이래. 100억 올렸다면 지분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되느냐? 지분 수익률은 묻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지. 요 문제 읽으면서 그냥 돌리면 분석이 안 돼. 항상 이렇게 분석합니다. 오피스 빌딩을 매입했는데, 빌딩. 근데 이게 총 얼마? 1000억. 빌딩은 1000억짜리인데 내 돈이 얼마? 300억 지분입니다.
지분이 300억이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가 은행이 빌렸죠. 그래서 저당이다. 빌린 거 얼마? 700억입니다. 근데 자료에서 이자가 연 몇 프로? 7%. 7%. 77이 49, 49억입니다. 마지막으로 1000억 빌딩이 1년간 순영업 소득이 얼마라고 했죠? 순소득. 얼마? 100억. 문제 끝. 이거 딱 보니까 빌딩이 1000억이다. 내 돈 300억. 은행에 700억 빌렸다. 이자 7%. 수익 얼마? 100억. 분석 끝났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 보고 숫자 4개만 찾아서 넣어주면 정답. 정답. 자, 찾아볼까요? 분모, 지분 투자액 얼마입니까? 300억입니까? 700억입니까? 지분 투자액 300억이지. 300억. 다음에 순수익이 얼마? 순수익. 나왔죠? 100억. 다음에 1년 이자비용. 이자비용 얼마? 49억. 49억. 가격 상승이 얼마입니까? 가격 상승이 안 보이잖아. 안 보면요, 자료는 없다. 없다. 그래서 생략하든지 0. 다 풀었네요. 그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분모가 얼마? 300억. 분자가 얼마? 100억에서 49억 빼니까 51억이죠? 51억이다. 다 풀었네요. 얘는요, 암산도 되죠? 자, 얼마? 3일은 3, 37, 21. 0.17. 정답 17%. 정답 17%. 17%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분석에서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니까 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이 문제 보시면서 이제 얘를 찾아볼까요? 지분 수익률, 총수익률, 저당 수익률 3개를 찾아보자. 3개를 찾아보자. 자, 문제 보시면서 먼저 은행 저당이자가 몇 프로? 7%. 7%. 저당 수익률 7% 나왔습니다. 다음에 전체 수익률입니다. 자, 볼까요? 1000억 빌딩을 샀는데 전체 수익은 1년 동안에 100억을 벌었어. 1000억에 100억이면 몇 프로? 10%입니다. 10%. 그래서 종합 수익률, 전체 수익률 10%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수익률은요. 숫자 다 넣어주니까 몇 프로 나왔다? 17%. 얘가 17%. 답이 나왔네요. 7%를 빌려서 은행이다 7% 다 메꿔주고 내가 더 먹었잖아. 더 먹으니까 내게 파가 더 커져버렸지. 그래서 얘보다 크고 크다. 바로 정의 지렛대. 정의 지렛대입니다. 자, 또 이 문제 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현재 가격 상승 자료가 빠졌잖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문제 보시면 얘가 늘 나와. 그럼 이제 이 문제에다가 한 개 더 추가합니다. 추가해 볼게요. 1000억짜리 빌딩이 1년 동안에 가격 상승이 얼마 올랐다? 3억 올랐대. 아, 이건 좋은 거네요. 3억 오를 만큼 내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 거잖아요. 올랐는 거. 요 자료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 또 덮을 수 있죠. 어떻게? 가격 상승이 얼마? 3억이니까 여기다가 3억만 더해주면 끝. 다 풀었지.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조금 달라지죠. 여기다가 3억만 더해주면 되겠네. 54억입니다. 54억. 그럼 계산하게 되면 0.17하고 0.18, 즉 18%. 그래서 가격 상승 자료가 주어지면 요거 반영하자. 여기까지가 지분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 마지막으로
결국 저희들은요 몇 억씩 하니까 은행에 빌려서 산출하는 것인데 이때 문제는요 부의 외국가는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가 된다? 바로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이러한 위험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이꼴 금융적 위험이다.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불러요. 금융적 위험이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요, 어디서 많이 빌렸거나 금리가 높아요 해서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렛대 가게 되면 이 전체를 묻는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왔다? 4번. 4번 나왔고, 다음에 숫자 넣어주고 지분 수익률 구하시오. 이런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다? 8번. 합해서 총 12번 나왔대.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교재 봅니다. 교재. 자, 교재 보시면 180페이지죠. 180페이지. 지렛대 효과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렛대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시 책을 보시면 자, 179페이지 보시면 179페이지 네모 2번에 있죠.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본론 넘어가네요. 투자의 위험과 수익. 예를 봅니다. 자, 먼저 위험부터 볼까요? 위험의 종류가 나와요. 위험의 종류. 그러면 교재 179페이지 보시면 괄호 1번 투자의 위험에서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위험 종류가 5개 있죠. 제가 첫자를 체크해드렸고 암기를 했습니다. 첫자만 체크합니다. 기업번, 사업상 위험 첫자, 사 동그라미. 한양능에서 니은번요. 첫줄, 금융적 위험, 금 동그라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디귿번, 법률적 위험 첫자, 법 동그라미. 네 번째, 인플레 위험 첫자, 인 동그라미. 다섯 번째, 유동성 위험 첫자, 유 동그라미. 여섯 번째, 비업번은 버리시고요. 다섯 가지만 체크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무슨 법인?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하시면 돼요. 다섯 가지가 투자의 위험이다. 그래서 투자의 위험은요, 사금법인유 다섯 가지인데 처음부터 볼게요. 첫 번째. 자, 사업상 위험은 말 그대로 사업에 따른 위험인데요. 얘는 다시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보게 되면 A번 시장 위험 첫자 시 동그라미 시. 두 번째 운영 위험 첫자 운 동그라미 운 동그라미. 세 번째 위치적 위험 첫자 위 동그라미. 합치니까 뭐죠? 시운 위. 빨리 읽게 되면 시운이 안 시운이. 시운이 세 가지죠. 문제가 심리 안 심리, 시운이 안 시운이. 시운이 세 가지가 바로 사업상 위험입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A번 시장 위험은요,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고금리에다가 시장이 너무 안 좋아. 얘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시장 위험은요, 누구나 피할 수가 있는 겁니까?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시장의 위험은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요,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을 가리킵니다. 체계적 위험. 다음에 B번요. 운영 위험은 운영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단어 밑줄합니다. 단어 3개.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이다, 영업기밀 비변동. 이거 밑줄하시고. 이런 것들은 운영 위험인데요. 이런 위험은요, 피할 수 있는 겁니까?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운영을 잘하면 되겠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이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으면요,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10번요. 위치적 위험은요, 자, 아주 나쁜 위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 거예요. 이런 위치적 위험은요,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피할 수 있다, 없다?
자, 위치는요. 내가 나쁜 위치는 안 사면 돼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얘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이상 시운 위 세 가지가 바로 사업상 위험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니은번요. 금융적 위험은요. 재판 보니까 나왔죠. 얘가 나왔네. 금융적 위험은 자, 차입금 어느 데서 빌렸는데 너무 많이 빌렸거나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빌린 게 없다면 이런 위험은 없겠지. 따라서 자, 교재 보시면요. 금융위험은 두 번째 줄 윗줄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때 효과는 커진다. 즉 수익은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 불행성도 높아진다. 밑줄. 얘가 금융위험이 되고요. 한 줄 내려가세요. 그러나 또 빚입니다. 투자 금액을 전부 내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면 금융위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거될 수가 있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서 제레트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자, 사금법 인유 중에서 세 번째 법, 법률적 위험입니다. 법률적 위험은요, 첫 줄, 밑줄입니다. 법적 환경의 변화가 있죠. 법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부동산 세제나 감가상각방법 변경,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적 위험입니다. 리얼번요. 인플레 위험은요. 인플레가 뭐라고 했죠? 물가 상승. 예. 물가 상승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플레 위험은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밑줄입니다. 장래의 물가 상승, 인플레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은행은요. 그것만큼 손해를 보죠.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출자는 은행은 고정이자율 대신에 변동이자로 대출을 선호하더라. 그래서 은행은요. 인플레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인플레만큼 금리 올리자. 인플레만큼 금리 올리는 변동이자를 선호합니다. 다음에 미음번요.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요. 밑줄입니다. 대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런 말은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려워요. 몇 억씩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화가 어렵다. 그럼 현금화 시키려면요. 급하게 팔아야지 급매. 따라서 유동성 위험 때문에 현금화하려면요.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유동성 위험입니다. 자, 이상 5가지 사금법인요. 5가지가 투자의 위험이 됩니다. 자, 한 장 넘어가요. 한 장 넘어가시면 182페이지 관리본요. 투자의 수익률. 자, 수익률은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익률 중률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